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철이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군산내양 침수방지시설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경영난에 공사를 포기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는 6월 완공 계획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방호벽이 건립되지 못해 올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마동과 동산동, 인하동 등 익산 동북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영유아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유아 인구가 서부권과 비슷하게 됐지만 육아 지원 시설을 갖추지 못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폭풍과 해일 등 침수 피해를 막겠다고 290억 원이 투입된 내양 침수 방지 시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경영난에 공사를 포기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는 6월 완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해일을 막는 방호벽 설치를 못해 당장 장마철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 뒤편인 내양. 건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이 뒤섞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돼 있고 박물관 뒤편 해안가는 해일을 막기 위한 투명 방호벽 설치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곧 이제 장마도 질 테고 이제 더운 시기가 오면은 거기에 이제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죠. 그래서 비오프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그래도 와서 같이 이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뭐 좋지 않습니다. 동백대교에서 제보선창까지 1.5km 구간에 대한 친수공원,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오는 6월 말 끝내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 당장 한 달 뒤 장마 태풍이 시작되면 일부 구간은 침수 피해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해 말 시공업체가 경영난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넉 달가량 공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공사 차수간 휴직 기간이나 이런 것들 반영해가지고는 좀 공사 기간이 좀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조급사였던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다른 업체를 선정했지만 오는 6월 완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작물 철거를 위한 업체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폐기물 처리는 2차례 유찰되면서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가연성 폐기물 240톤은 최근 업체를 선정했지만 혼합성 폐기물 170톤은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90억 원이 투입된 내양 침수방지 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완공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원포트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검토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해수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면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이달 안에 심의회를 열고 새만금 신항 무역항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을 439개 사업에 1조 1,13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액보다 1,01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46건에 511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과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동물용의약품 잉상시험센터 구축 등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갖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를 찾아가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내년 국가예산의 정부 부처안은 오는 8월에 확정됩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지역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은 12조 2천억 원으로 김 지사는 전북 사업에 3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및 혁신 허브센터 구축, 김제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군산항 유지 준설,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모두 5건입니다. 원광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원광대 등 전국 3개 대학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전문학사 학위 수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컬 대학 출범을 위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3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익산시는 3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급증해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3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민간 매각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확장 비용 확보 등 재정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 꾸준히 오르지만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80kg 한 가마의 산지 쌀값은 19만 3,940원으로 지난 5일보다 0.1%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매회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부진과 벼 실거래 가격이 밑돌면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원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65명 79만 5천 원에서 지난해 4,046명 2,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올해에도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 동북권인 마동과 동산동, 인화동 등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때문에 영유아 민구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이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현재 입주율은 7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들도 신규 입주자들로 채워지는 상황. 이처럼 익산 동북권인 마동과 동산동 등은 지난해부터 3,400여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대규모 세대가 공급됐음에도 주변에 마땅한 육아 지원 시설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익산에는 서북권 등 육아 종합 지원센터 2곳이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왕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기들 막 키워보면 애기 막 분유 기저귀 핑크 것이 많잖아요. 데리고 어디 가기도 힘들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활발한 익산 동북권은 실제로 영유아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파악한 결과 입주가 시작된 신규 아파트 3곳에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는 7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동북권 전체로 보면 1,800명에 육박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북권과 남북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권역의 영유아 수와 비슷한 규모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에 익산시는 동북권에도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수도산 그림책 숲 도서관 건물을 활용하는 것. 기존 센터와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분소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난감 대여실하고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수경 우선 이 확보가 돼야 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이 집중돼 예전과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익산 동북권. 높아진 영유아 인구 밀도에 이를 뒷받침해줄 지원시설 건립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원에서 농작업을 하던 80대 여성이 진드기에 물린 뒤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이나 모자 착용, 기피제 사용 등이 요구됩니다.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글을 SNS에 올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4일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였던 신 의원을 지목하며 룸살롱 관계 팩트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1일 박 씨가 SNS에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물창고 시습물을 바다에 흘려보낸 화물선이 또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쯤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인 2369톤급 케미컬 운반선 AO의 선장과 소속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호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경북의 비양에 실려있던 화물을 하역한 뒤 세정수 85세제곱미터를 바다에 배출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8일에도 화물칸 시습물을 바다에 버린 6,979톤급 케미컬 운반선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남중 모현, 신동 등 노후관 교체 현장과 하수관로 공사장, 시내 맨홀 2만 7천여 곳입니다. 시는 싱크홀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점검반을 편성,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복구 조치할 방침입니다.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에 5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야행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왕궁리 유적등지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 조명이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산 야행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유산청 전국 우수야행에 연속으로 선정된 상태로 올해도 우수야행에 선정된다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생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올해 도내 흡연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센터를 통해 금연 시작부터 실천과 유지,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금연 프로그램은 개인과 소그룹 형태로 운영되며 매주 한 차례 진행됩니다. 도내 다문화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 수는 14,600여 가구입니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17%가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다문화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장수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은 전국에서 7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강좌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이 제공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주 기전대와 군산간호대, 원광보건대 등 4개 대학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인체탐험과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 이해 등 주말마다 36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강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합니다. 김 전 부처장은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가난 없는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으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 탕감과 미성년자와 치매노인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전국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아파트 분양 전환, 탈성매매 여성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생활거를 비관해 자신이 머물던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인해 월세를 1,000만 원 정도 내지 못했고 이를 비관해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익산학 연구총서인 13권 국역 익산군사정과 14권 일이 잊혀진 도시를 발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구총서는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도서로 익산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2권의 총서는 1920년대 근대기 익산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상, 공간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가족센터와 익산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교육복지 실현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교육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등도 할 예정입니다. 군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군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협동조합인 네트워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앞으로 2년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판로, 홍보 지원과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달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도내 어가가 늘었지만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가는 2,696가구로 1년 전에 비해 2.8%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50대 미만은 15%에 불과해 청년 측 유입 없이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가 10만 명을 목표로 전북사랑 도민증 가입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북사랑 도민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700명이 가입했습니다. 도는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할인 가맹점을 기존의 4배가 넘는 300곳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북사랑 도민증은 전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나 온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군산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장애인복지유공자 46명이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으며 군산 사회복지장학회는 지역장애인 단체 13곳에 총 7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신임 보건소장에 문다의 감염병관리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강임준 시장이 문 과장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장을 재공모한 결과 모두 4명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백제왕궁 박물관이 백제 시대로 떠나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은 5월 한 달 동안 백제왕궁 일원에서 다채로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량의 쓰레기가 쌓인 저장 강박증이 있는 홀몸 가구를 위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 안팎에 불필요한 생활용품과 30톤 분량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청소와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리며 군산은 19도, 익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3도에서 21도로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비가 내리며 주간 최고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